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에이다, 카르다노의 선전 특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세도 반응하고 기관들의 움직임 역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다, 카르다노의 시세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9월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에 3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해도 0.6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래도 되나 싶게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지난달부터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까지 직면해야 했지만 최근에 랠리를 통해서 리플, XRP를 제치고 시총 6위 자리를 다시 사수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20% 넘게 상승했으니까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꽤 잘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를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은 6월 말로 예정된 바슬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졌다라면 이번 바슬 하드포크를 통해서는 거래 처리량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 처리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꽤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이다, 카르다노는 여러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워낙 비전이 강력하고 커뮤니티의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기대감 역시 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과 맞짱을 뜰 정도의 말 그대로 이더리움 킬러다운 모습을 제대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을 가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세 측면에서의 기대감 차원으로 바라보자면 에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10달러 이상의 의미 있는 폭등도 분명히 보여줄 가능성도 높지만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의 장세 속에서도 최근 나름의 성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 카르다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비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강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미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한 프로젝트 리서치 하신 뒤에 시세 흐름 잘 파악하시면서 이 매수 타점 노려보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전 좋다고 시세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덜컥 매수부터 하는 이른바 무지성 매수는 언제나 우리의 적이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카르다노가 한창 시세를 뿜어낼 때와 비교를 하면 지금의 에이다 시세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달러를 돌파했던 것이 지금 많이 올라서 0.6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아쉽게 느껴지자면 한없이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연준의 금리 리스크가 시장을 덮쳤을 때 0.4달러를 찍었던 걸 생각해보면 꽤 의미 있는 랠리를 그동안 선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시총 랭킹 1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체면을 구겼었는데 그래도 이번 랠리를 통해서 리플을 제치고 다시 시총 6위 자리를 수성한 상태입니다. 에이다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5월 31일 에이다는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지만 촛대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황소 세력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이 성공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방어했지만 약간 긍정적인 것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56달러 위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다. 이건 하락 추세선 위로의 돌파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 에이다는 5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6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0.74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0.53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곰 세력은 0.5달러를 거쳐서 0.44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에이다가 200일 단순이동 평균과 50일 단순이동 평균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이런 좁은 범위에서의 거래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200일 단순이동 평균 위로 끌어올리면 0.64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0.6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0.5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0.5달러를 거쳐서 0.47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0.56달러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만 잘 돌파해내면 의미 있는 추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0.6달러 위에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이 긍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최근 에이다 카르다노를 불끈거리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6월 29일로 예정된 바슬 하드포크 때문입니다.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멤버이기도 한 불가리아의 수학자 바슬 다보프의 이름을 딴 바슬 하드포크가 목전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슬 하드포크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거래 처리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카르다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됐고 이후에 사용자 활동과 더불어서 평균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도 늘고 거래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차 대비 잘못했다가는 자칫하면 솔라나처럼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슬 하드포크는 블록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큰 블록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의 크기 제한을 늘려서 블록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도 시세도 함께 반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관들부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암호화폐 투자 업체인 코인시얼스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리플과 카르다노 등에 대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더 투자 비중은 3월에 25%에서 20%로 감소한 반면 에이다의 경우에는 5%에서 12%로 2배 넘게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테라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디파이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에 자리하게 됐고 디파이의 상징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2.0 메인넷인 비콘 체인에 대한 보안 우려가 발생한 것도 이더리움에 대한 유출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2.0 블록 재구성으로 인해서 기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이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과정에서 보안 이슈가 부각된 상황입니다. 투기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들로서는 보안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카르다노의 바슬 하드포크를 통해서 단순히 거래 처리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수요도 줄이고 거래 시간도 단축시키는 것까지 목표 지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대로 잘 구현이 된다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것은 비싼 수요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라는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단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다노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으로 규정을 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가 목표다라고 설명하면서 카르다노의 잠재력을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의 장점으로는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꼽았고, 카르다노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구성되면서 핵심 네트워크 합의 기능이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탈중앙화됐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16억 달러 수준의 펀딩 자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책정됐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진척이 되어서 잘만 포지셔닝이 될 경우에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희망회로 차원의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본이 보기에도 이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간단히 대충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가 설정해놓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모두 5단계입니다. 카르다노는 유명한 학자들과 시인들의 이름을 끌어와서 각 단계를 표현했습니다. 1단계는 바이런, 2단계는 셜리, 3단계는 고겐, 4단계는 바쇼, 5단계는 볼테르입니다. 바이런과 셜리, 볼테르는 유럽의 낭만파 시인들이고 고겐은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바쇼는 일본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이고 멋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카르다노는 아직 갈 길이 꽤 먼 상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성패는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DApp이 가동되느냐인데, 카르다노의 기술과 사업 전략은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지금 당장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킬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한참 아직은 뒤처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라고 비판했던 이더리움 위에서는 2,000개 이상의 DApp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의 경쟁자라는 타이틀이 다소 무색해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는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이 가능해지면서 고겐 단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바시오 단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퍼포먼스 향상, 보안, 생태계 확장 이런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바실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장점은 카르다노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제대로 목표대로 구현됐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이런 카르다노의 발전을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시켜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올해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디파이를 통해서 세계 최빈곤층에게 저렴한 P2P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올해 비전은 지난해 3월 밝혔던 아프리카 스페셜의 연장선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스페셜의 핵심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갑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카르다노는 지난해 4월에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일상 속을 파고드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유 블록체인 아이디를 발급받고 교육의 전 과정이 담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에이다가 금융 후진국, 화폐 개혁이 필요한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선진국 등에서는 이 중앙화된 레거시 금융의 반발이 강한 반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작의 바닥을 블록체인으로 깔아버리면서 혁신을 일구고 그 중심에 에이다가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호스킨스는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에 아프리카로 휴가 겸 출장을 떠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애정을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개발 상황이나 비전 등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놓고 봐도 분명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리서치를 하신 뒤에 차트 흐름 잘 살피시면서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 좋게 물려서 적잖은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지성 매수라는 것 명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르다노에 대한 추가 리서치 꼭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